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에 40분 조금 넘게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앞으로 두 사람의 행동에서 또 말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왜 만났느냐? 갈등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풀어야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전화로 충분히 통화도 하고 조율도 할 겁니다. 당연히 김기현이 이뇨한 혁신위를 임명한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물밑에서 조율을 할 텐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야 했느냐.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수습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합을 했다. 조율을 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뇨한이 고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감없이 혁신안을 내달라라고 김기현이 이야기를 했고 이뇨한이 좀 거침없이 앞으로도 혁신안을 내겠다. 좀 고통스럽지만 이 가감없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도 좀 드러났습니다. 김기현은 크게 오해될 것은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어제 좀 신경질을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달라. 당대표의 거취를 혁신위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대통령을 왜 당의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기현이 사실은 신경질을 낸 겁니다. 내니까 이뇨한으로서는 이뇨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습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잘하겠다. 단합해서 화합해서 잘하자. 혁신을 잘 추진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기현이 이뇨한을 보자마자 힘드시죠? 라고 악수를 청했고 이뇨한도 살아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당에서 이뇨한 혁신위가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이런 오해가 빚어진다. 모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오해도 없고 오해 있을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지금 짜증나고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니까 한번 뒤에서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 앞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 잘한 행사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기현이 가장 짜증을 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끌어대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거취 문제는 자신이 결단하겠다. 김기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뇨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뇨한 뒤에는 김한길이 있지 않느냐. 이뇨한이 김한길, 이철규 등의 많은 조언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뇨한 스타일입니다. 이뇨한이 성격이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메시지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잘 정제된 것도 있고 정제되지 않은 것들도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BTS 군대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혁신위가 이렇게 제안을 해도 청년들을 많이 비례대표에 50% 할당을 하자. 이런 것들은 최고위가 어제 그 결정이 맞습니다.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존중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은 전부 존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은 하고 결정 못할 것은 이제 이렇게 차후에 남겨두는 또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 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요한의 이런 스타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소위 막 내지르는 스타일입니다. 뭐 김한길이 뒤에 있느냐? 김한길에 뭐 조언도 받겠죠. 받겠는데 이 뭐 김한길의 뭐 지시대로 움직이지 전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인요한이고, 인요한이 대통령 말까지, 대통령의 격려는 언제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격려를 소개한 그 시점이 이제 대통령을 끌어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윤심입니다. 인요한도 오죽 급했으면 이제 대통령을 끌어대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그리고 인요한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오해 있을 것도 없고 뭐 주변의 논평들이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의 구상입니다. 김기현도 필요하고 인요한도 필요하고 지금 김한길도 필요하고, 윤 대통령의 이 구상품 속에는 또 안철수도 필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총선을 한동훈 원희룡이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이제 내치는 것보다는 언제나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반 이재명이 또 합류한다면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정계 개편이 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준석은 그냥 두면 됩니다. 스스로 이제 불이 꺼지게 될 것이다. 뭐 당을 나간다 들어온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들어와도 뭐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될 일입니다. 나가도 뭐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될 일입니다.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나 칼로 잘라낼 때가 아니고 총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하태경까지입니다. 모두 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이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김기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셈이고, 인요한의 스타일은 인요한 자신이 주변에 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요한을 뭐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 인요한도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인요한의 스타일이 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요한이. 인요한의 스타일이 굉장히 기존 정치권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마 합의를 했을 겁니다. 김기현 자신의 지금 거취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거취는 거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자신은 이제 내려놓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총선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신이 할 몫이 있다. 주로 이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요한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김기현이나 이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저 공천 작업에서 터져 나올 저런 많은 불협 화음들, 또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한동훈이나 뭐 인요한 이렇게 앞서서 나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김기현이 자신이 빨리 내려놓고 다른 부분들, 이 뭐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수순인데, 김기현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리도 있고 정치적 부채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인요한도 12월 초까지는 주겠다, 기다리겠다라고 한 셈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서로 불필요한 뭐 이런, 인요한도 오늘 이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좀 이 언론 인터뷰를 좀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인요한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든 아니든 막 내지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좀 필요합니다. 또 어느 당이든 총선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논란이 일더라도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그 영향이 조금 나쁜 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건 이미 정치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런 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 유승민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무엇이든 뭐 어떤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그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혁신위는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일으키는 것은 좀 조율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인용하니 끌어왔다. 인용하니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그게 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냐? 그건 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격려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 소신껏 하라. 그 격려는 있는 것이고 인요한이 그 타이밍에 이제 대통령을 끌어온 것은 인요한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너무 힘드니까 이 속도를 좀 빨리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김기현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됐다. 두 가지가 조율이 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속도 조절을 하자. 두 번째,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오지는 말자. 이 두 가지가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고 김기현이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얽혀있는 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면을 바꿔야 합니다. 총선을 계기로 해서 지난 1년 6개월, 7개월 끌어온 이 국정 운영의 주축도 바꿔야 하고 사람도 바꿔야 하고 국정의 뭐 방향 이런 부분도 가다듬어야 할 것은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한 정권,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야당까지도 범법자, 비리자가 아니라면 야당까지도 협치를 해야 될 만큼 많은 부류가 필요합니다. 뭐 친윤 핵심 이러는데 두세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국정 운영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한 사람은 또 고생한 대로 또 앞으로 바뀔 것은 바뀌는 대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많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계속 부채의식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면 국정 운영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는 뭐 김기현도 필요하고 인요한도 필요하고 김한길도 필요하고 안철수도 필요하고 다 자기의 몫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총괄 이제 윤 대통령이 이걸 조율해 가는 것이죠. 이 역할을 좀 더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전면에 등장시키기도 하고 후면으로 밀기도 하고 총선에서 어차피 지금 한동훈, 원희룡 등이 이제 총선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얼굴로 전면적으로 이 총선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뒤에서 또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심이 뭐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뭐 다시 윤핵관을 버리고 새로운 이제 측근들이 탄생하는 것이냐, 뭐 검사들이 주축이 된 한동훈이 뭐 주리로 등장을 해서 이제 윤핵관을 밀어내는 것이냐,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안에는 전면에 나서야 할 사람, 나서야 할 시기, 이 전체 조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총선을 앞에서 이끈다. 뒤에서 김기현을 비롯해서 인요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뒷받침을 한다. 윤 대통령의 구상으로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